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. 자, 추석 연휴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. 일단 추석 연휴 때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.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들 다 초록불 켜고 있고요. 상승폭도 꽤 큽니다. 이더리움 10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자, 일단 그래도 7거래일간 받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9%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고, 이더리움도 다시 만회를 하려면 한 15% 정도는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요. 대부분 그렇습니다. 아발란체가 주간으로나 24시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고, 또 코스모스도 그렇네요. 일단 시장의 지배적인 이슈가 여기 녹여 있어요. 이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볼 텐데요. 일단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연준에서 돈을 당분간 더 찍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에버그란데 같은 경우는 다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좀 열렸다. 뭐 이런 기사인데요. 한번 내용 보시면 먼저 이 중국의 헝다그룹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팠던 게, 관련 기사부터 보시면 에버그란데라고 불리는 이 헝다그룹은 부동산 회사잖아요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빌려놓다 보니까 채권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정말 그 빚도 갚아야 되는데, 일단 다가오는 이자조차 못 갚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. 그 날짜가 이제 갚아야 되는 날짜가 23일이었는데 일단 채권 이자 9월 23일 거는 갚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진정이 된 모습이에요. 하지만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더 많고, 중국 정부가 이거를 뒤에서 챙겨주느냐 챙겨주지 않느냐가 이슈인데요.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채권이자 갚고 중국 정부도 조금 여기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정말 이 이슈 때문에 처음에 폭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지금이 저가면서 기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.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좀 차익을 실현하시지 않았을까 싶지만,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위기 때 추가 매수를 할 그런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이 뭐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연준 이슈인데요. 연준에서 일단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테이퍼링은 곧 올 것이다. 자, 곧이라고 했는데 이 곧이 11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자, 일단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자율은 지금 계속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또 이자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시다시피 자, 양적 완화와 이자율 인상은 약간 차이가 있죠. 이자율을 인상하는 건 하는 거고, 또 테이퍼링 그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또 이 이자율 인하가 안 통하니까 또 추가로 한 거잖아요. 근데 이 둘 다가 지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거죠. 일단 이번 이자율은 동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테이퍼링도 뭐 곧 올 거고 이자율도 인상이 될 거지만, 그래도 여기서는 일단은 시장이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반응을 한 게, 뭐 일단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테이퍼링이 당장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의 채권 매입 수준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를 할 거다.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는 한 2022년에 인상이 될 거다. 자,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. 같은 사안을 두고 조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. 안도감 쪽으로 더 기운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런 호재도 있었던 반면에 좀 하나의 악재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도 있는데, SEC의 게리 겐슬러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이런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큰 비전을 보지 못하겠다.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다 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요. 뭐 오래 못 살아남을 거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시장에 약간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좀 호전적인 그런 입장을 줘도 지금 힘들 시기인데 규제를 조금 더 옥죄에 있는 쪽에 발언을 했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챙겨봐야 될 이슈 같아요. 자, 이렇게
그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일들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또 시장이 지금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남아있는 일정들 보시면요.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특근법 시행 예정도 있습니다.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부양책 표결도 있고요. 그래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. 하지만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라는 거, 그래서 목요일, 금요일을 지나고 또 주요 이슈들을 끝내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런 이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